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왕릉의 풍수 조건과 그 다음 태조 이성계의 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왕릉 풍수로서 오늘은 세종대왕의 능과 그 다음 세조 수양대군의 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 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먼저 세종대왕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 그의 아버지인 태종부터 내려와야 세종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제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태종에게는 대군으로서 4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양녕대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효녕대군, 그 다음 세 번째가 충녕대군 세종이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있었는데, 그럼 이 세종이 어떻게 그러면 또 왕이 되었느냐 하면, 양녕대군이 세자로 맨 처음 책봉이 되었다가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양녕대군이 생활을 좀 방탕하게 하면서 폐세자가 되고, 그래서 세종에게, 충녕대군에게 세자가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태종이 양녕대군을 폐세자 하자마자 2달, 3달 있다가 세종에게 바로 왕세자를 물려줍니다. 그럼 이 소리는 뭐냐? 2달, 3달 만에 옮겨준다는 소리는 이미 각본에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세조가 소헌왕후와 이제 왕비가 돼가지고 이제 잘 정치를 해나가게 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태종은 살아생전에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보통 임금이 자기가 죽고 나서 그 다음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살아생전에 왕위를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려줄 때 세종이 인물인 거는 본 거예요. 저 정도면 군왕이 되겠다, 정말 멋진 성군이 되겠다라고 태종이 느끼고 자기가 살아생전에 바로 물려주는데, 무엇만은 주지 않았다? 병권만은 자기가 꽉 차고 있었던 거예요. 개국공신들, 태조 이성계와 함께 있었던 개국공신들의 그 사람들을 숙청을 해나가면서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태종이 세종한테 물려줄 때도 이것만은 꼭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바탕으로 세종이 소원왕후와 함께 이제 멋진 문화를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이 세종대왕을 이제 보게 되면, 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세종대왕이 있는 능입니다. 자, 여기가 홍살문이고, 그 다음 여기가 사초지고, 그 다음 그 위에 봉분이 세종대왕 능입니다. 자, 좀 더 가까이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정자각, 제사를 드리는 정자각, 그 다음 여기가 나지막한 언덕 사초지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봉분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봉분 위에 올라가서 보면, 자, 이게 세종대왕 능이고, 그 다음 여기에 혼유석이 하나, 그 다음 이쪽에 또 혼유석이 하나, 그래서 이쪽 편에 왕이 있게 되고, 이쪽에 소원왕후 왕비가 있게 돼서 이 무덤은 봉분은 하나지만 합장능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사진에서 보았던 것을 보면 이 능은 처음서부터 세종이 죽자마자 들어간 능이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이장을 한 왕능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왕릉 있기 전에 무덤을 보게 되는데, 세종이 묻힌 왕릉을 영릉이라고 합니다. 영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맨 처음 어디에 묻혔었느냐 하면 강남에, 서울 강남입니다. 서울 강남 대모산에 자기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가 묻혀있는 바로 옆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모산이 이렇게 있는데, 대모산에서 한 줄기 뻗어 내려온 곳에 여기에 봉분이 있는 것이 태종 이방원입니다.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옆에 다른 한 줄기로 뻗어나온 요 자리에 세종이 입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종이 여기 털을 잡을 때 이미 살아생전에 잡은 곳입니다. 살아생전에 잡는 능을 수릉이라고도 하고 또는 신후지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살아생전에 잡았습니다. 근데 왕비인 소혼왕후가 먼저 죽어요, 세종보다. 그래서 합장을 하고 싶어서 세종대왕이 소혼왕후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는데, 딱 들어갔을 때 뭔 줄 알았다? 수렴이 들은 곳임을 알게 된 거예요. 소혼왕후가 수렴이라는 거는 물찬 무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소혼왕후를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하고, 자기도 나중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조정에서 막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소혼왕후 들어간 다음에 자기도 죽을 때도 뭐라 하느냐, 세종대왕이 나 여기 들어가겠다 그러네. 물찬 곳이니까 아니 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왜? 세종대왕의 인물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왕까지 해먹었으면 됐지, 죽은 이후에 또 무슨 발복을 바라겠느냐, 선왕 옆에 자기 아버지 옆에 묻히는 것으로도 나는 족하다 이래. 그래서 자기가 세종대왕이 죽어서도 같이 태종 바로 옆에 들어갑니다. 태조 이성계를 보십시오. 할아버지인 태조 이성계, 그 다음 자기 아버지 태종 이방원, 이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둘이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사이가 나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숙청하면서 왕권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가족 형제들끼리도 숱한 싸움을 싸워가지고 권력을 만들어낸 아버지들을 보고, 작은 아버지들을 보고 세종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형제들 간의 우위가 너무 많이 흐트러졌구나. 그럼 나는 아버지 옆에 묻혀서, 비록 이게 흉당이라 하더라도 나는 여기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어떤 효라고 하는 문제라든가 가족의 인화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표본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여기 수렴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요즘에 지금 현재 여기에 묻힌 무덤이 이 자리가 아니고 알려진 곳이 어디냐면은 이쪽에서 성물이 좀 나왔다 해서 여기가 이제 옛날 세종대왕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태종 이방원이 무덤 서쪽으로 940넉자 떨어진, 대략 190m 떨어진 쪽에서 여기가 세종대왕의 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옮기게 됐느냐? 이 자리에서 대모산이라고 하는 강남에서 지금 사진에 드렸던 곳으로 경기도 여주로 이제 이장을 하게 되는데, 임금이 움직이는 것은 천장이라고 합니다. 이 천장은 예종 1년에 이제 경기도 여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럼 예종은 언제쯤이냐?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까지 갔다가 손자 단종까지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세조 수양대군으로 온 다음에 다시 둘째 아들인 예종입니다. 즉 4대, 5대, 6대, 7대, 8대 이 예종 때 세종대왕의 능을 대모산에서 여주로 옮기게 되는데, 그 예종 때 가만히 위에 것들을 보니까 맏아들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세종에서 맏아들한테 줬더니 문종이 빨리 병사를 해서 죽죠. 그 다음 단종이 유배 가서 사사로 죽죠. 그 다음 자기 아버지 세조가 정권을 잡았는데 첫 번째 아들인 의경세자가 또 20살에 왕세자로서 요절을 하죠. 예종도 자식이 둘이 있는데 반듯한 자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대체 뭔가 있다. 그래서 거꾸로 어느 무덤이 잘못됐나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조 올라가 보니까는 세조 자기 아버지 무덤을 보면은 잘 돼 있는 무덤이거든요. 그렇다고 문종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까? 단종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거 좋게 만들 수가 없죠. 물론 후손도 없었지만. 근데 올라가서 할아버지 묘를 보니까 세종 할아버지 무덤이 물에 차 있었다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무덤을 옮기자. 경기도 여주로 옮기자 해서 옮기게 되는데 이 옮긴 곳이 그야말로 명당 중에 명당으로 옮깁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계전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산무덤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계전이가 누구였느냐? 경기도 도지사급인 경기도 관찰사를 하고 있었어요. 경기도 관찰사 직급인데도 불구하고 날아가야 돼요. 왕이 들어가신다?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라도 어쨌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저희 땅을 좋은 땅이라 여겨주시고 우리 땅 쪽으로 들어와 주시는 걸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무덤 있는 걸 내놔야 되는 거예요. 왕이 한번 왕릉이 그쪽으로 어느 땅이든 들어가겠다 그러면 우리 자청령 우백호 배웠죠? 자청령이 있고 우백호가 있고 그 다음 앞에 전주작이 있을 때 왕이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 왕릉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무덤들은 다 파냅니다. 왕이 들어가십니다. 어디 감히 다른 무덤이 왕과 같이 있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것들이 싹 다 날아가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산줄기, 직접 산줄기 간용법이죠. 연결되어 있는 거는 몇십 리를 쫓아가서라도 다 무덤을 다 파내요. 그래서 500기, 600기 이상들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 5,000명, 세조 같은 경우에 5,000명이 이제 부역군들이 와가지고 왕릉을 조성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봉급을 많이 줬을까요? 안 줬어요. 자기 집에서 그냥 양곡들을 2말씩을 다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행여 이 사람들이 다 못 모이면 승려들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노역에 왕릉 짓는데 다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영릉은 이제 다시 한번 풍수적으로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게 되면 그야말로 형세론, 형국론, 자향론이 전부 다 멋지게 들어간 곳입니다. 자, 형세론에서 간용법, 그 다음 장풍법, 득수법, 정열법들이 전부 다 잘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 형국론에서도 멋진 형국론으로서 만들어져 있고 자향론도 다 제대로 된 것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면서 형세론 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대왕릉의 뒷부분 잉입니다. 이 부분이 잉이고 잉에서 쭉 내려오면서 이 정도 잉이 정말 멋진 잉이 되는데 조선왕릉에서는 이런 잉들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왕이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쪽 잉에서부터 이제 봉분 쪽으로 들어가는 입수죠. 생기가, 땅 기운이 어떻게 쫙 들어가는가 보는 것. 여기도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다음, 이 세종대왕릉 뒤쪽에서 찍은 겁니다. 잉 위에서 찍었는데, 앞에 이 위에 북성, 앞에 조산을 보면은 이 산이 전주작으로서 그리고 멋지게 돼 있는데, 자, 지금 세종대왕릉 같은 경우에는 곡장이 여기 있고 지금 전주작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전주작이 돌아서 다시 왕릉까지 산줄기를 이어줘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산줄기의 힘이 그대로 영릉까지 들어가므로 이 산을 다시 되돌아본다. 자기의 할아버지 산을 되돌아본다 해서 형국적으로는 회룡고조형이다. 용이 돌아서 할아버지를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초지를 보면 이 사초지, 여기에 사초지 부분이 너무나 단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꼭 뭐와 같다? 모란 반개형, 모란이라고 하는 꽃이 반만 핀 것과 같이, 반만 피었다는 소리는 아직까지도 필 것이 더 많은 좋은 땅이란 얘기예요. 자, 우리 세종대왕은 그야말로 맨 처음에는 흉당에 들어갔다가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성군이단 말입니다. 물찬 곳에 들어갔어도 한반도에 한 일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알아서 명당 중에 명당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일제시대에다가 팔아먹은 매국노 중에 박영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박영효. 그 사람은 부산에 명당 중에 명당 골라서 들어갔어요. 다대포 쪽에. 근데 한반도 땅이 거부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감히 어디 명당에 들어가느냐고 그 묘가 파내져요. 땅 기운이라는 것이 다 임자가 있던 소리 옛날부터 한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음덕을 많이 쌓아야 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 3대째 4대째 이상 음덕을 많이 해야 좋은 명당이 잡힌다고 하듯이 정말 흉당에 들어가서도 알아서 명당 찾아가고 명당에 들어갔지만 흉당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풍수의 재미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서울 위쪽에 경기도 남양주시 쪽에 가면 국립수목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주변의 자연경관이 잘 보존이 돼가지고 국립수목원까지 지정된 곳인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조 수양대군의 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이후에 누가 감히 왕릉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수양대군인데 어떻게 보면 수양대군 이후에 자손들 왕들은 전부 다 수양대군이었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다 수양대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정성스럽게 보호를 했던 것이 세조 광릉입니다. 그래서 국립수목원에는 정말 천연기념물도 많고 거긴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수목원을 가시면 반드시 세조 광릉까지 보고 오십시오. 자, 그러면 이 세조는 그야말로 풍수의 대가였습니다. 신하들이나 직관들이 뭐라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다시 태조 이성계 능에 가서 알아보고 태종 이방원이 능에 가서 다시 공부해 갖고 오너라. 그거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풍수의 대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조는 어디에 묻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세조가 묻혀있는 광릉입니다. 의정부 위쪽에 있는데 여기가 뭡니까? 홍살문입니다. 자, 홍살문 안으로 진입을 하면 이 안에 정자각이 있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정자각이고 이쪽에 사초지 하나, 그 다음 이쪽에 또 사초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어떤 능의 형식이라 했다? 동역 이강능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 다른 사초지 또는 다른 강을 써가지고 동역 이강능 들어가게 된 것인데 여기서 뒤에서 산줄기가 내려오는데 이쪽에 능이 하나 있고 이쪽에 능성이 하나 있다. 이쪽에 사초지 하나, 이쪽에 사초지 하나, 그 다음 이쪽에 정자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들어가면서 사진을 찍은 것인데 여기에 봉분이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에 봉분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때 어디가 왕이고 어디가 왕비라 했습니까? 저번 시간에 좌측 우측을 따질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쪽이 무슨 산입니까? 자청령 500호 중에 이쪽이 자청령 500호 중에 이쪽이 좌청령이라고 했습니다. 이쪽이 500호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기준은 우리들이 바라보는 들어가면서 바라보는 관찰자 입장이 아니고 뒷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시신이 눕혀져 있는 좌측 팔 쪽에 해당되면은 좌청령, 우측 팔 쪽에 해당되면은 500호 이렇게 이름 짓듯이 여기에도 이쪽이 우측이 되고 이쪽이 좌측이 됩니다. 그랬을 때 살은 사람에게는 좌측이 위가 되지만 자, 여기다 쓰면 헷갈리겠죠? 자, 살은 사람에게는 좌측이 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우측이 상이 돼서 이쪽에 우측 팔에 해당하는 이쪽에 수양대군 왕이 들어가게 되고 이걸 우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왼쪽 팔 쪽에 해당하는 쪽이 이제 비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그대로 보면 그러면 이쪽 편을 우측이라 하고 여기에 수양대군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이쪽을 좌측이라 하고 이 사초지 위에는 왕비인 정의왕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면 자, 정자각이 여기 있습니다. 정자각 이쪽에서 우측편에
수양대군 봉분 사초지가 보이고 그 다음 정자각이 이쪽에 있습니다. 정자각의 좌측편에 정의왕후가 묻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수양대군은 그야말로 풍수의 대가였는데 조정 신료들이 이 왕릉을 잡을 때 그야말로 기라상 같은 신료들이 있었죠. 신숙주, 한명회, 그 다음 정인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광릉을 잡는데 다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직관 중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동원이 되는데 직관 이 풍수터를 한번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날아갑니다. 그냥. 뭔 말이냐? 한기라고 하는 사람이 직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명당이라고 딴 데를 딱 올린 거예요. 딱 올렸더니 딱 판정을 하고 나니까 이거 흉당이거든요. 그걸 명당이라고 잘못 알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추액당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사람 안효래라고 하는 직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 그냥 직관인 신분인데도 명당터를 잘 잡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삼품 당상관까지 올라가요. 명당 하나 잘 잡느냐 못 잡느냐 그야말로 출세길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가 결정되었던 거예요. 그럼 이 세조능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수원 80리 안에, 수원 80리입니다. 한양 80리 안에서 왕릉을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어디 터가 또 좋은 터냐 본 거예요. 그래서 세조가 죽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일을 세조 광릉을 만들었습니까? 그 둘째 아들인 예종이 만들었겠죠? 예종 때 딱 움직이는데 이 자리를 정하는데 이 자리가 누구 자리냐? 정창손이라고 하는 조상들의 무덤 쪽이에요. 그래서 정창손이가 누구였느냐? 세조 때 영의정까지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영의정이면 뭐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들어가실 무덤입니다. 너희들 나가라 그럽니다. 영의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오죽 어쩔 때는요. 왕비의 친정 선산 무덤까지 날아가고요. 그 다음 자기들의 왕의 작은 할아버지 무덤까지도 좋은 땅이다 싶으면 다 밀어내고 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왕권이 나오는 거예요. 감히 누가 왕이 들어가신다 했을 때 우리 터 안 됩니다. 뻗팅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종대왕하고 똑같아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비켜줄 수밖에 없죠. 왕릉으로서도 강력한 왕권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신하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왕릉으로 들어가는 방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조능을 풍수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세조능은 그야말로 세형혈 태식익육 간용법이 너무나 좋게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세조능입니다. 세조능은 사초지가 다른 왕릉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쭉 올라가다가 이 부분에서 이쪽 사초지 부분이 한 번 더 불룩하게 솟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밑에서부터 사초지가 올라가다가 이 부분서부터는 다시 한번 불룩 솟은 다음에 봉분으로 올라가 있어요. 자, 이런 사초지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 사초지가 이렇게 있는 게 일반적이고 여기에 봉분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왕릉인데 세조 수양대군은 올라가다가 한 번 더 튀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봉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걸 뭐라 한다? 가슴 위에 하나 더 젖꼭지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유두혈이라고 하는데, 유두혈에서 올라가면은 그야말로 아기가 젖을바람 먹듯이 좋은 생기가 쭉쭉 나온다고 해서 그 위에 올라간 좋은 명당 중에 명당이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세조 수양대군 사진입니다. 단촐한 것 같지만은 뒤에서 엄청난 땅 기운이, 좋은 땅 기운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을 보면 뒤를 보겠습니다. 뒷사진은 여기가 잉이 됩니다. 잉 부분에서부터 쭉 들어오면서 곡장까지 물밀듯이 아주 좋은 기세로 들어옵니다. 다음 곡장 안에서 이제 봉분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들어오는 입수 부분도 아주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조 전주작산입니다. 전주작이 앞부분이 이러고 날개 펼치듯이 잘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주변이 우백호 쪽도 감싸고 있고 다음 자청룡도 감싸고 있고 이렇게 여러 겹이 감싸져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다른 능하고 또 조금 다른 것이 자청룡, 우백호, 전주작들이 아주 가까이 붙어져 있어요. 아주 조밀하게 자청룡, 우백호 쫙 감싸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청룡, 우백호, 전주작이 가깝다는 소리는 빨리 좋은 일이 일어나라, 좋은 발복이 일어나라고 쓸 때 자청룡, 우백호를 가까이 갖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나 산이 오라고 해서 와집니까? 저렇게 좋은 땅일 경우에 그런 것들을 겨우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세조 수양대군이 유언을 남기는 것이 있어요. 풍수에 제가 대가라고 했습니다. 이 수양대군은 찬탈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명분이야 단종에게서 양위를 받았다고 하지만 선양받았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뺏은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교적으로는 명분이 있다 없다? 유교적으로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내 자손들이 계속 발복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풍수에다가 희망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풍수에서 자기가 발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양대군 같은 경우에는 무덤 안에 석실도 쓰지 말아라. 석곽도 쓰지 말아라. 그래야 빨리 내가 속히 썩어서 발복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풍수에서는 살은 빨리 썩고 뼈는 오래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대군 같은 경우에는 또 뭐까지도 쓰지 못하게 하느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봉분인데 여기에다가 요렇게 쓰는 거 있죠. 무너지지 말라고. 요거를 뭐라고 한다? 병풍석이라고 합니다. 병풍처럼 둘렀다고 해서 병풍석이라고 해요. 태조 이성계능이 있습니다. 쭉쭉쭉 내려오는데 세조 수양대군서부터는 어떻게? 병풍석이 없어요. 유언인 거예요. 이 돌을 병풍석을 치게 되면은 속히 썩질 않으니까 이걸 내가 병풍석을 없애서라도 해야 되겠다. 빨리 발복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태조 이성계 능입니다. 태조 이성계 능을 보면 여기 병풍석이 둘러쳐져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난간석이 있는데 난간석은 둘러친 거고요. 바깥으로. 이게 병풍석이에요. 그 밑에 문종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문종능인데 문종능도 5대째 문종능도 병풍석이 둘러쳐져 있어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세조 수양대군입니다. 세조 수양대군은 병풍석이 없어요. 그죠?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세종대왕릉입니다. 자, 세종대왕릉은 맨 처음엔 병풍석이 구영릉지에는 있었을 거예요. 옛날 맨 처음 들어간 곳에는. 근데 누구 때 이장을 합니까? 세조 이후에 예종 때, 8대 예종 때, 세조의 아들인 예종 때 이장을 하니까는 세종대왕릉에는 병풍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풍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도 또 한번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여 세조 이후에 다른 능에 병풍석이 있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왕들이에요. 자, 오늘은 세종대왕릉과 세조 수양대군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야말로 비운의 단종과 그 다음 의경세자능,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우리 집에 가족이 하나 늘었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인터넷을 시작했습니다.
월드컵의 감동이 더 커졌습니다.